가수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약물 분석 전문가가 자신이 김 씨를 살해한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1995년이었죠. 가요계 정상에 서 있던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당시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는 김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서 혐의를 벗었는데요. 그녀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진호 기자,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 씨가 소송을 낸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네. 소송 대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약동물과에 근무 중이던 연구원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소송을 했냐?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보면 일단 김태형 씨가 1995년에 사망을 할 때 당시 부검 결과 시신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확인이 됐었고, 그랬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 때문이라는 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요. 예. 그 김 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졸레틸을 구매한 흔적과 그리고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또 거짓말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무죄가 나왔고, 근데 이 약동물과에 있었던 이 연구원은 혈액과 소변 등의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서 뭐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졸레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졸레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나를 마치 살인자처럼 몰았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던. 백 변호사, 상당히 드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약동물 전문가가 국과수에 있는 분석한 내용이고, 사실 졸레틴이 나왔잖아요. 검출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의 쟁점은 그 양이 치사량이냐 아니냐 이 정도에 맞습니다. 머물렀는데,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하고요. 사망 추정 시간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된 사람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만 아닌가요? 왜 이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SBS 탐사 프로에서 이 관련된 방송을 하려다가 방송을 못했죠. 그랬죠. 가처분. 네, 맞습니다. 인용돼서. 이제 이 그 방송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란이 계속 일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조명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고인이었던 이 그 고 김성 씨의 여자친구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유죄인 것처럼 느껴진다.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다른 맞습니다. 이야기들 때문에 소송한 거군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동물 마취제 졸레틸. 25년 전에 김 씨 시신에 검출된 졸레틸이 마약이라는 의견을 냈으면서 약물 전문가가 지금은 독극물이라고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약이었다 하면 마치 김성재 씨가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타인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또 이 약물 전문가가 1995년 이후엔 이 약물이 단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주사바늘이 하루에 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 주사바늘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한 고 김성재 씨의 오남용 가능성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 본인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 소송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고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팜인가요? 뭐 이렇게 호칭되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이 마약이냐 아니면 독극물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다소 좀 생소한 약물이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를 1987년에 이미 마약으로 지정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각작용이 있다 보니까 마약성 동물 마취제인데 환각작용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마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2015년 2월이 돼서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약 분류가 안 돼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측이 막 이렇게 주장을 서로 했었던 거죠. 이게 마약이냐 독극물이냐. 그러면서 이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이게 아니 왜 이 사람 전문가인데 약물 분석 전문가면 일반인이랑 다르게 이게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를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아니라 독극물처럼 얘기를 해서 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또 약물 분석가 측에서는 당시 이미 뭐 그 김 씨 측에서 전 여자친구 김 씨 측에서
졸레틸이 독성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퉜던 일이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사실 뭐 독극물이냐 마약이냐 이것은 사용의 용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렇죠. 만약에 살해 목적으로 치사량을 사용하면 마약도 독극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자신을 고 김성재 씨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했다라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약물 분석 전문가는 반박을 했을 텐데요. 일단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를 달라 이 소송이니까 예. 이 명예훼손의 소송의 상대방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 네. 번째, 내가 여자친구라고 했지 김 씨라고 한 적이 없다. 아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예. 근데 피해자가 그래 혹시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학술적으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발언한 거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이다. 세 번째, 예. 혹시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는 나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을 한 것이니까 또 이건 내 스스로 고의가 없다는 거죠. 진실성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고 김성재 씨에 대한 살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론화됐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죠. 그에 대한 의견을 낸 거는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위법성, 조각성인 공익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네. 진실이건 거짓이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 항변을 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한데요. 정진호 기자. 예. 1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뭐 김 씨의 손을 당연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아하. 약물 분석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 전 여자친구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허위임을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출된 동물 마취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다라거나 뭐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다거나 네.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뭐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약물 분석가의 주장이 모두가 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하. 백 변호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독극물이냐 아니냐 여부 뭐 이런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고의적으로 이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난 여자친구라고 했지 김 씨라고 안 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누군지 충분히 알 누군지 수 다 있다. 아니까 그렇다면 그건, 네. 피해자는 특정됐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약물 분석 전문가로 그동안 했었던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를 상세하게 그냥 대외적으로 알린 것뿐이지 아하.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아까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니 네. 그런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예.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뭐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고 김성재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 전 여자친구는 확정적으로 무죄 판결을 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나를 범인으로 몰면 안 돼, 이건 명예훼손이야라는 네. 주장을 한 민사 재판에서는 현재 1심이지만 일단 전 여자친구는 또 패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자가 전혀 다르죠. 일단 형사재판에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네. 100% 확신을 가질 만큼 살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김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학자로서 학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아하. 이 두 개가 상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인죄도 무죄, 명예훼손죄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번 사건은 민사지만 이게 명예훼손죄 무죄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여자친구 김 씨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으로 잊혔던 고 김성재 씨의 죽음에 다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김성재 씨 사망 사건,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